현재 5대3 대통령 탄핵 기각설 왜 나오나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5대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널리 이렇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어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왜 나오는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5대3으로 왜 기각설이 나오냐? 시작은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이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아무리 뭐 찬반이 있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전후 과정이 좀 위협해 보이고 때로는 헌법을 어겨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탄핵이 안 되겠어.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면 그럼 이 정도 계엄은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결론에 이르니 탄핵은 인용될 거야. 이건 심지어 그 여당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냥 약간 반체념적으로 약간 자포자기적으로 그래 인용은 될 텐데 다만 시점을 좀 뒤로 밀어서 조기 대선을 어떻게든 뒤로 미루자.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과 여러 가지 위증조사 등의 재판에 따른 출마 제한, 선거권 박탈 이거와 시점을 좀 맞출 수 있다.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이 꼭 인용된다고? 탄핵이 그렇게 꼭 인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사실 자칫 저도 맞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가 지난 1월 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4대4로 정말 생각 밖으로 박빙의 기각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때도 8명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매우 그 진보적인 법조인들도 8대0으로 이건 기각이다. 이거 어떻게 탄핵이 되느냐. 딱 하루 이틀 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그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방통위원 원래 5명 정원인 방통위원 중에서 2명이 박문진 MBC 그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를 단 선임한 거 그거만 가지고 바로 그냥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해버린 거였어요. 심지어 이준석 위원장 취임하기 전부터 너 그거 이사를 임명하면 탄핵할 거라고 탄핵 예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며칠 만에 각하 아예 이거는 건이 안 된다는 각하 내지는 이거는 기각이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8월 달에서 끌다가 민주당에서 보안이 그때 2명의 국회 추천목 3명의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내심 이거 잘 됐다. 6명밖에 안 되네. 3명을 원래는 지금 이 논란의 마은혁 재판관 이 단초입니다.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추천 1명 이렇게 셋을 공평하게 하는 게 오랜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아니야 나 2명 우리가 추천할래. 안 그럼 나 우리 안 해. 아니야 맘대로 해 안 해. 이렇게 땡깡을 부렸어요. 이제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죠. 저거 봐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등을 탄핵 소추로 묶어서 헌재 던져놓고 6인 체제로 해놓으면 탄핵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면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도 못해요. 결정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동결되는 거예요. 직무정지로. 그걸 마침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그때 헌재가 빨리 그 결정을 내려줘서 각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끌고 6인 체제로 되니까 그때 대해서 겨우 헌재가 막 허겁지겁 6인도 일단 심리는 할 수 있다. 원래 헌재법에는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딱 적혀 있는데 6인이라도 심리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통해서 편법으로 어떻게든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회에다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175일인가요? 6개월 꽉꽉 채워서 지난 1월 말에 나왔는데 4대4. 여러분 그 헌법재판관 8인 체제고 그래픽 좀 띄워주세요. 그 8인들 여기서 보시듯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임명해서 지금 이제 6년 거의 다 됐어요. 4월 18일 날 끝나요. 두 사람 우리법 연구회죠. 완전 진보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뭐 논란 끝에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 이렇게 3사람을 국회에서 억지로 민주당이 결국은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조한창은 국민의힘 후보 추천, 그다음에 정계선, 마은혁 민주당 추천. 근데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만약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보류. 그래서 조한창, 정계선 두 사람이 임명돼서 8인 체제가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정계선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저 세 사람과 미안 죄송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에 임명했던 거고 조한창 재판관하고 맞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정정미 재판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인데 저 한 분까지 해서 네 사람이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추천단 정계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재작년에 임명한 정정미 네 사람이 탄핵 인용을 썼어요.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 이틀 일한 사람을 네 사람이나 인용을 써. 그리고 인용 결정문이 더 독했어요. 이거는 원래 합의제인데 방통위원회는 왜 두 명이서 독임제 무슨 장관 차관 있는 그 부처처럼 이렇게 결정했어? 이거는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 이것만으로도 너무 중대, 너무 위법을 많이 했어. 그래서 파면 4명이나 썼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영의 논리대로 그냥 이 악물고 판결을 쓰는구나,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 칼럼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헌재가 이렇게 오염됐나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 이렇게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 진영의 벽을 강고하게 세우고 그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골이 깊이 패여 있다면 아니 진보 관련 진보 진영 재판 헌법재판관들은 저렇게 이 악물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요만큼 잘못했어도 이건 파면 제가 좀 비유하자면 저 일반 회사에서 파면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 어제 건너다가 서류 들고 가다가 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때 그냥 건넌 것 같은데 파면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에서 8명 중에 4명이나 그 사람한테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좀 심각한 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걸 본 다른 그 징계위원들이 가만히 있어. 저 사람들은 지금 뭐 제대로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운 사람은 봐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는 거네. 그렇다면 보수 재판관의 심경을 제가 그냥 뇌피셜로 추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렇게 그냥 저 사람들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네 라는 기운이 생겼을 거로 많은 이 사람들이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의 한 단초가 만역 재판관 관련해서 기억나시죠? 오늘 변론했던 지난번에 변론 종결될 뻔했던 권한쟁의 그때 거의 2시간 선고 결정 발표를 앞두고 연기됐을 때 이거 봐. 헌재 재판관 사이에 상당히 의견 대립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갈등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겁니다. 이건 아직도 예측이고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때 갈라졌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생각해 보면 그 방통위 2인 체제라는 거를 사실상 민주당이 만들었었거든요. 민주당이 추천을 미뤄서 파생된 거였는데 그렇게 중대하지도 않은 그리고 2인이 그때 방통위원이 박문진 이사하고 KBS 이사를 선임할 때요. 2명이 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 이사들을 선임했어요. 왜냐? 2명의 과반수는 1명이 아닙니다. 절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의 과반수는 2명이에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탄핵 파면하겠다고 의견서를 냈던 그 재판관들이 얘기하듯이 3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쳐도 3명이었어도 2명이 합의했으면 원래 과반수가 되는 거였어요. 뭐 안 될 거를 2명이서 막 억지로 밀어붙였다고 볼 소지도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어떤 반론이 들었냐. 아니 방통 2인 체제가 그렇게 모여라면 너희 헌재는 7인에서 6인 되니까 민주당에서 추천 안 하고 막 민주당이 국회에서 버팅기고 그래서 6인 체제 됐을 때 스스로 가처분을 인용하다시피 하면서 6인 체제에서 결정 심리해도 된다 그러더니 아니 당신의 밥그릇은 중요하고 방통위는 5명 중에 2명이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방통위원장을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을 파면해 이 사람들 독하게 하는구나 이런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저렇게 진영 논리로 판결하면 보수 재판관도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반작용이 생겼다는 관측 속에 그렇다면 지금 4대4 구도에서 1명 정도가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건너가더라도 한 3명 정도는 문정열 대통령의 탄핵을 꼭 인용해야 되느냐 이거 기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나도 이 약물고 쓰면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 관측들이 이제 스멀스멀 뭉게뭉게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결국 지금 오늘도 논란이 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왜 저렇게 저쪽 그 진보 재판관들이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못 시켜서 난리지? 아, 어쩌면 지금 5대 3으로 5명은 인용, 3명은 기각. 5대 3이면 기각됩니다. 왜냐? 6명이 인용해야 탄핵이 되니까. 5대 3이라고 지금 서로 눈치챘구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끼워 넣어서 6대 3을 만들어야 이게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건 사실과 상관없이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그럴듯하잖아요. 아니면 왜 저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못 끼워 넣어서 안달이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 8인 체제로 충분히 탄핵 절차를 다 밟고 탄핵 됐었는데 왜 저러지? 이러다 보니 5대 3이라고 하는 이 기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실제로도 그렇겠냐? 저는 지금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좀 안타깝거나 조금 반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한테 물어본다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거나 임명되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 너무 늦게 합류했으므로 여기에는 빠진다 해서 8명일 때 3명이 기각 의견을 해서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는 상황이 절대 안 벌어지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저 5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 지금 여건으로 지금 시점에서 짚어본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확률이 탄핵될 확률보다 물론 좀 많이 낮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까지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단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정광재 대변인과도 그 얘기를 했는데, 헌재 재판에서 지금 그 재판관들 특히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 등이 우리가 저 검찰에서 받은 서류 이런 거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라는 취지 지금 헌재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헌재법 3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재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성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그 관련된 여러 사실 계엄 당시에 무슨 지휘부나 이런 사람들의 검찰이나 이쪽 수사 자료를 받아서 지금 증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법조항이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조항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 기록, 수사 기록 이걸 갖다가 보겠다는 것 자체가 헌재법 32조에는 어긋난다고 볼 소지가 무척 많아요. 이렇게까지 왜 무리를 하느냐? 헌재가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 굉장히 졸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점점 더 대두될수록 아마도 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불신의도가 여론으로 더 높아질 수 있고, 이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 아마 내부적으로 헌법재판관 중에 야 이거를 저렇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약물고 인용을 빨리 쓰겠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재판관 논리에 꼭 우리가 같이 들러서듯이 같이 손잡고 나가야 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각 쪽의 의견을 검토하는 그런 재판관의 숫자가 3명, 4명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는 듭니다.